인터플렉스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어,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34.3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1%가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9.9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PBR은 1.63 상태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89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34.3%가 증가했는데 재고는 40.4%나 줄였어요. 원가회계상으로는 기대만큼 이익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 13억 9,700만 원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이 돼서 매출 총이익이 109억 원이고 어, 판매 관리비 14.6% 줄여서 그 영업이익은 78억 4,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적자 50억에서 흑자로 전환된 금액이 256.5%가 되겠습니다. 어, 뭐 크게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제 쭉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죠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5.6% 증가했어요.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8.7%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1차 추론은 하지만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러면 상대적인 판매 가격 인상일 것이다. 왜냐하면 이거를 좀 탐색해 가 보자 이런 얘기죠. 운영 경비가 8.3% 감소해가지고 TOE 생산성 1.3으로서 무려 0.4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슬픈 영업이익은 86억 8천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8억 3,7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9억 7,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상품이 11억 3천만 원이 감소한 게 이 1분기에 독특한 상황이 되겠네요.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상품의 감소가 영업이익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면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고요. 원부재료 매입액으로 돼 있으면은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 상품이 크게 줄었는데 여기에도 뭔가 상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이 원재료 매입액에 상품 매입액도 들어가 있는 거로 추정은 됩니다. 이게 30.7%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7%가 증가했습니다. 운영 경비는 8.3%가 감소했고요.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237억 원대, 요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 비용 대비 42% 해당하겠습니다. 7.1%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7.1%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하는데 1차 추론하고 모순이 되죠. 이게 모순이 되면은 깝깝해집니다. 그래서 일단 우선 느낌대로 생각하면 상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. 비성분에서는 판매 가격 상승을 추론할 충분한 데이터는 여기서는 없죠. 판매 가격이 뭐 오른 것 같다 하는 거는 비용 측면이니까 판매 쪽의 데이터를 뭐 해석할 어떤 그런 데이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.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
1차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보면은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로 맞춰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플렉스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간다는 게 여기서 알아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PQ 총재비용, 총제조비용의 차이도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. PQ 생산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이고요.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어, 요것도 딱 일치를 합니다. 여기까지 아주 말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. 물론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차이 때문에 총 제조 비용 차이에서 그만큼 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운영 경비가 로서 중요하게 버는 게 우린 인건비죠. 65억 8,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0.2% 감소가 됐어요. 그리고 직원 수도 두 명이 줄었어요. 어, 그리고 그 연간 연봉은 한 6,620만 원 정도, 뭐, 거의 변동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0.3% 인상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명이 나간 게 고임금 관리자가 나갔는지, 또 보통 1분기에 임금 인상들이 다 결정이 되죠. 음, 아마 그 3월 달에 보통 된다고 보면은 2분기 때 좀 그 또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될지 또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. 뭐 이 정도면은 중견기업까지는 아니지만은 중소기업 쪽에서도 뭐 괜찮은 임금 수준이다. 우리나라 평균 2023년도 평균 그 근로자 연봉액이 5천만 원이니까.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장에서는 그래도 좀 낫지. 그 상장도 못하고 일반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그런 중소기업 1,000만 원짜리도 태반이고 2천만 원 선도 태반이다.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. 현실은 그런 게 그렇다고 해요. 또 노동 생산성이 상승된 거로 그 성과가 좋아져 가지고 생산 재료비 나누기 인건비로 저는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외주 가공비 8.4%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가 32.8%나 다 경비 절감을 노력을 했네요. 노동 생산성에 대한 정리된 내용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듀퐁 ROI는 자본 회수율로서 경영진을 평가하는 자료인데 전년도 마이너스 2.1%에서 3.7% 자본 회수율이 높아졌으니까 임원진의 보수는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총자산 회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8.5회전이나 크게 증가했고 스루픈율도 3.4%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.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뭐 이자 부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투하자본 이익률이 아까 그 두퐁 그거하고 약간 좀 이거는 틀리죠? 예, 이건 슬픈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카테고리 범주의 첫 번째 모두 상승했을 때 이것도 투명성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. 또 하나 증거를 대자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라고도 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 이거 베이스 가격만 그 공시를 하고 있는데 5% 오르긴 것도 있어요. 그 매입 비중이 근데 13.97%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떤 가중 평균이 0.7% 원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 입증 추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
그럼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냐? 그러면은 이 FP10이라는 게 플렉시블 프린트 서킷 보드죠. 이게 그 위에 게 수출인데 0.8% 가격이 인상됐는데 매출 비중이 수출이 96.9% 나왔대네요. 그럼 가중 평균으로는 0.8% 올랐고 내수 가격이 이렇게 크게 높게 뛰었습니다. 뭐 물건이 없어서 비싸게 받았는지 정말 그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5.4%가 그 상승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은 이제 입증이 안 된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, 어, 재고 자산에 상품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상품 가격도 여기다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. 그래야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을 뭐, 이 단순 평균 하든 가중 평균을 하든,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.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는데, 또한 여기를 좀 또 그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가중 평균으로 5.4% 상승했는데 0.7% 여기 원재료가 상승됐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인하가 됐다.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견표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50% 실패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그 5.4% 상승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그리고 원가 그 이 상승률은 마이너스 2.6%니까 어 뭐 가공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승 압박률은 인상이 0.4%에 해당하거든요. 가공 비율 같은 건 보통 인정 안 할 겁니다. 원재료 연동으로 해가지고 뭐 가격 결정하자는 게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대기업한테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어쨌든 이게 상대적으로는 인하가 됐다라고도 이쪽을 좀 옹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진도율을 보면은 보통 4분의 1로 나누면 25% 진도가 나갔으면은 작년만큼 팔았다 그러는데 1분기에 30%가 진도가 더 나갔단 말이에요. 매출이. 그러면은 요거 감안해서 요 30%가 그대로 또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죠. 제가 무슨 뭐 점장이도 아니고 그냥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. 그렇게 해서 어, 300%, 1 더하기 300%면은 이제 4배가 됩니다. 산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은 한 2,686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재고는 40%가 계속 감소한다고 봤고, 그래서 요거를 얼마에 팔 거냐, 이걸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26만 7천 원에 팔자.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한 29,746원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, 야,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냐. 그러니까 한 1%만 더 좀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릴 수는 없고, 매출을 1%좀 더 하자. 그러면 재고가 40%였는데 재고가 더 줄겠죠? 더 노력을 해가지고. 그러면은 한 32,381원 남는다.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또 여기 그 생산 재료비, 가공비 뭐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살짝 바뀌게 되죠. 그런 것까지 이제 그 계산을 좀 해 놓습니다. 여기다가 퍼센테이지로는 아니더라도 그 이렇게 그좀 조금 올라가죠. 더 판매를 하니까 비용도 더 들고 그런 산식을 만들었어요. 나름대로는 뭐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원가 회의가 좀 아무래도 그 복잡합니다. 변수들이 많아가지고. 그런데 그 회계에서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. 아우 그거 판매하기도 힘든데 26만 7천 원에 팔아도 그 재고를 그냥 공장장 보고 재고 생산 좀 더 하라고 그래요. 그러면은 그래도 그 3만 원은 넘게 거의 3만 천 원 아니야.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재고를 늘리자.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러면은
이게 증감액이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. 그 11억, 거의 12억 원이 들어갔는데, 11억 9,600만 원 들어가서, 이 결산하면은 근데 11억 7,900만 원 이익이 나니까, 요거 많이 들여서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란 말이죠. 요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물론 제가 요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 41% 이하에서는 영업이익이 더 나와요. 더 나와요. 그걸 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, 그런데 이제 맥시멈 41%가 넘으면은 이게 그 영업이익이 팍팍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. 스루풋 회계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죠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300% 해가지고 27만 5,567원 매출 재료비 기준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. 가격 변동 없이 그렇게 그냥 계속 판다고 보면은 얼마가 남느냐? 34,153원이 남아요. 그리고 연간 재고 회전율이 79.5회전이나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대로 가면은. 근데 88회전까지 해보자. 매출을 더한다는 얘기죠. 그러면 3천만 원을 넘어선다. 그러면은 요때도 더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곱하기 요 운영 경비율 여기 저기 OE 기준에서 요거로 하면은 4.1% 증가가 돼요. 운영 경비가. 이 그 증가된 금액이 44억 4,500만 원이나 됩니다. 이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버는 돈이 얼마냐? 106억 원이라면은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다.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그 10% 정도 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은 판매 노력을 더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 스르프 관점으로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사실 이거 4.1% 이하로 돈을 써도 이 판매를 더 잘할 수 있겠죠.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. 그럼 한 106억 원 더 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447억 원으로 뛰어버립니다. 한 100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알고리즘도 그러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이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 기준은 재고 회전율 상승했죠. 이익이 더 나왔죠.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디프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. 스루풋 회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,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9억 원을 벌었고 현금 수익률로 6.5%, 전년도 1.1%에서 5.4%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2번 EMS 사업 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46억, 42억 이게 되겠고요. 최종적으로 그 요거 20억 8,600만 원은 어, 최종적으로 이거는 번 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20한 5억 정도 또 투자한 금액이 있네요. 어, 프리캐시 플로우로서 채권자한테 한 15억 정도 가까이 더 추가로 빌렸습니다. 그래서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%로 올랐고 그 이자율이 꽤 높게 나와요. 5.5%, 6.9%. 그좀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이익 배당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왜 그러냐면은 결손금이 계속 줄이고는 있습니다. 이익을 내 가지고 결손금이 끝나서 이익 잉여금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익 배당을 못하는 것은 상식이겠죠. 주가는 16,38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,810원이 상승했고요. PBR은 1.63이 되겠습니다. 50% 상승했네요. 어, 코리아 서킷가 30.56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그네틱스가 6.83%,
고려 아연이 6.01%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5% 이하인데 그래도 4.53% 정도 돼서 그냥 넣었습니다. 아,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뭐 참고적으로 그 이 제약 편집증 스카이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제약이론 경영에서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게 제약 편집증에 걸려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최근에 글로벌한 제약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다면은 뉴스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. 미국 쪽 입장에선 디커플링 차이나 중국 쪽에서는 딜리트 아메리카 아주 이 정도면 포악스러운 표현이겠죠. 그래서 제약이 뭐냐 그러면 제가 스스로 분석할 때 일단 에,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 재고 자산을 제약을 하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어, 그 이익을 내고 뭐 하는데 사실 그 재고 관리가 문제인데 결국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원인을 다 따져가면은 컨스트레이 대상은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